동축도, 동심도 공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동축도라고 하기도 하고 동심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동축도 혹은 동심도 공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하공차는 자, 뭐죠? 대표적인 거 원주 흔들림 공차를 배웠죠. 이렇게 축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렇죠. 원주 흔들림 공차가 들어가는데 요 표면에서 요 표면까지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요거를 공차로 삼는 게 원주 흔들림 공차였죠. 동축도 동심도라는 것은 이 원반체, 원형체 혹은 봉제의 축심이 있죠. 축심 자체가 벌어진 정도를 공차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축심 자체가 이렇게 틀어진 정도를 공차로 규정을 해주는 게 동축도 혹은 동심도 공차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하자면 어떤 동축, 동심, 이 심지가 틀어진 정도를 규제하는 공차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어디를 비교해서 틀어지고 안 틀어지고 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축도, 동심도 공차는 데이텀이 필요한 겁니다. 자, 동축도, 동심도 공차를 볼 때 축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구멍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멍 같은 경우는 동력장치 보시면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항상 있죠. 동력장치 본체에는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에 동축이 맞아야 또 다른 원반체인 베어링이 여기 삽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축 같은 경우에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넣어줄 수가 있는데 계산이 약간 복잡합니다. 축 같은 데 넣어줄 때는. 자, 동심도 공차라는 거는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에 일단 들어가게 되거든요. 끼워 맞춤이 있다는 뜻은 뭐죠? 자, 축 같은 데 치수 기입할 때 어떻게 해요? 끼워 맞춤 공차를 써주죠. 축의 지름을 예를 들어서 25파이라고 잡을게요. 25파이. 그리고 끼워 맞춤 공차를 H6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치수를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치수 끼워 맞춤 공차를 부여하도록 할게요. 요런 자리에 끼워 맞춤 자리가 있는 데다가 동심도 공차를 넣어야 되거든요. 끼워 맞춤 공차 H6 이렇게 돼 있는 의미를 아시죠? 예. 다른 강의에서 요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반 공차와 이렇게 부호식으로 돼 있는 끼워 맞춤 공차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죠. 어디죠? KSB0401 상용하는 끼워 맞춤 축의 치수 허용차 표라는 게 있어요. 이 H6 값은 항상 고정이 아니라 지름에 따라서 공차 값이 변화해요. 그래서 지금 25라고 하는 것은 상용하는 끼워 맞춤 축의 치수 허용차 표에 보시면 18에서 36, 18에서 30 사이에 해당하는 치수가 뭐죠? 25죠? 25는 18에서 30 영역에 들어있는 표예요. 여기 보시면 공차가 0, 그리고 마이너스 0.013mm 이렇게 돼 있습니다. H6, 25파이였을 때 H6 값을 일반 공차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차약의 총 사이즈는 얼마죠? 0.013mm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끼워 맞춤이 있는데 동심도 공차를 부여를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치는 IT 5등급을 찾아서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수치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수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끼워 맞춤 공차를 일반 공차로 변환한 수치의 2분의 1 값 이하로 선정하시는 겁니다. 복잡하죠, 계산이. 자, KSB 0401 상용하는 축에 그 끼워 맞춤 공차가 있나요? 없죠. 이 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합시다. 자, 2분의 1 이하면 원래 25파이라면 우리가 IT 공차표에서 찾았을 때는 IT 5등급을 적용해서 25는 18에서 30 사이에 속하니까 0.009 요걸 넣어주면 되는 건데, 그죠? 뭐라 그랬죠? 2분의 1 이하라 그랬으니까요. 그거보다
작은 수치 0.013의 반인 2분의 1은 어떻게 되죠? 0.0065가 되죠. 요거보다 작은 수치의 공차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0.006이죠. 지금 마이크로미터니까 1000분의 1 곱하면 0.006.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0.005 정도를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0.005나 0.006 정도를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데이텀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끝쪽에도 데이텀을 2개로 부여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기하공차를 부여를 해볼게요. 25파이에 H6자리에 동심도 공차를 부여를 하면 이렇게 해서 파이가 붙어요. 파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0.00 몇이요? 5 또는 6 5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데이텀 2개 잡았을 경우에는 A, B 이렇게 하시고요. 축심이 같아서 그냥 하나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럼 A로 그냥 잡으시면 되죠.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죠? 이 수치 하나 결정하는데 지금 표를 몇 개를 찾아야 돼요.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집의 2D 도면에 보시면 축에 이거 들어간 거 거의 못 보실 거예요. 동축도, 동심도 공차 들어간 부분을 거의 못 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왜죠? 축심 틀어진 거를 규제하느니, 이렇게 복잡하게 축심 틀어진 거 규제를 하느니 원주 흔들림 공차 하나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최대값, 최소값을 규제하나, 축심이 비틀어진 거를 규제하나, 그죠? 더 편리하게 원주 흔들림 공차를 규제를 하면 측정하기도 쉽잖아요. 몰라요? 타이얼 인디케이터. 배웠죠? 타이얼 인디케이터로 쭉 한 번만 돌리면 측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넣겠어요? 그래서 답안 도면 보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축에 이게 들어간 게. 넣는 원리만 그냥 인지만 하고 계세요. 동축도라는 거는 심지에서 정중앙 심지에서 벗어난 정도를 얘기를 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축에다가는 넣을 일이 없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아까 본체 말씀드렸죠. 본체, 동력장치 본체에는 뭐가 들어가요? 베어링이 한두 개씩 꼭 들어가죠.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간다? 요건 동심도공차 꼭 들어가요. 여기에는 동심도공차 들어갑니다. 데이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데이텀 C. 왜 A, B 지금 여기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C죠. 동심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40파이라고 간주를 할게요. 40파이. 파이 40 H7.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 사각형은 지금 베어링이죠. 베어링을 집어 넣는 거예요. 요 자리, 끼워 맞춤이 있는 자리죠. 여기다 넣으실 때는 그냥 요 40 가지고 하시면 돼요. 40. IT 공차에 40이면 어디에 속합니까? 30에서 50 사이죠? 공차값 얼마? 0.011. 0.011. 데이텀 값 뭐요? C. C 기준이잖아요. C 축심 기준이랑 요 축심이랑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만 맞춰주면 돼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축도, 동심도 공차는 대부분 보시면 축에다는 넣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원주 흔들림 공차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본체에 베어링 들어가는 구멍에는 동심도 공차 반드시 들어가니까 본체에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0.011 넣었는데 뭐를 안 넣었죠? 파이를 안 넣었죠? 파이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무조건. 자, 여타 강의에서도 제가 계속 이 기하공차에 들어가는 파이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요 지금 뜬금없는 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요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5만 가지 생각을 좀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유리컵으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사진을 직접 이 구도에서도 찍고 저 구도에서도 찍고 찍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보실게요. 지금 요렇게 빨대를 제가 꽂아놨죠? 빨대가 축심입니다. 축심. 축심을 빨대라고 가정을 할게요.
파이가 붙는다 그랬죠? 동축도, 동심도 공차에는 무조건 파이가 붙습니다. 무조건 파이가 붙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컵에다가 삐딱하게 축을 꽂아 놓은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평면인 것 같죠? 평면. 이거를 만약에 평면에서만 축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측면도로 보면 축심이 시작과 끝점이 다 이 직선 안에 있어야 돼요. 직선 안에. 직선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안 돼요. 컵에다가 빨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 가운데로 딱 서서 빨대가 여기만 딱 위치하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축이 어느 쪽으로든 기울게 돼 있어요. 기울어요. 그죠? 기우는데 어느 방향으로 기운다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사방으로 퍼집니다. 사방으로. 이 빨대의 끝은. 맞죠? 이 빨대를 축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축심, 정중앙에 있는 이 축심이요. 어디로든 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파이 값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위아래만 빨대가 위치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억지죠, 억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를 붙인다는 것은 축심이 어느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위아래로만 가게끔 할 수 있다. 이건 힘들죠. 안 되죠.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길게 빨대의 시작점이 요 밑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위치가 어디가 될 수도 있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무 데나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끝나는 위치도 어디든지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디든지 놓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혼자만 딱 들어가라고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궤적을 다 연결하면 뭐가 돼요? 원형이 되죠, 원형. 그렇죠? 공차를 줘도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축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원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 원형이라는 게 컵 테두리 보이시죠? 요 테두리의 형상이 되는 거죠. 어때요? 원형이죠. 원형에는 뭐 붙인다고요? 파이. 그래서 파이가 붙는 겁니다. 안 붙을 수가 있나요? 절대 안 붙을 수가 없죠. 동축도, 동심도에는 파이가 절대로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붙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붙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공차역이 있죠. 만약에 0.03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큰 컵이 있고 작은 컵이 있는데, 자, 작은 컵은 공차의 폭이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공차 폭이 0.03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뜻이 뭐예요? 축심이 사방으로 가는 건 좋다. 사방으로 다 가는 건 좋아. 어디로든 가는 건 다 인정하겠어. 대신에 넘지 말아야 될 범위가 있어. 어느 선까지 넘지 마냐 하면 이 컵 둘레는 넘지 마. 그러면 이 컵 둘레가 얼마냐? 원형이죠. 원형이니까 파이 붙죠. 파이 붙고 요 크기가 0.03이야. 그러니까 어디든 위치해도 좋지만 요 원 둘레는 벗어나지 마라 하고 공차를 규정하는 게 바로 동심도 공차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더 크게 많이 움직이게, 만약에 파이 0.5를 벗어나지 마라 하고 공차를 크게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컵을 큰 거에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큰 컵에다 빨대를 넣어주면 훨씬 많이 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축이. 빨대가 기우는 것이 여기저기 기울어도 되는 이 반경이 훨씬 커지지 않아요. 얼만큼? 0.5 파이만큼. 이해되시겠죠? 아주 확실하죠? 그러면 동축도 동심도 여기에서 축심이 왜 중간에 파이로 표시가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빨대가 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100%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동축도, 동심도에 파일을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컵 생각해내느라고요. 제 머리 진짜 많이 짠했어요. 사진 촬영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 제가 특허 낼까봐요. 특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 영상 강의가 저작권이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제 걸로 저작권이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시점에는 이게 다 저작권이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예담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동축도, 동심도, 공차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